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은 디오 채널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분석해드릴 종목은 지속적인 좀 하락 이후에 강력한 상승 나온 포스코 강판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상승 이유가 있겠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앞으로 주가의 흐름 좋을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이 종목의 투자 모멘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 영상에서의 의견은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고, 이를 활용한 매매 시의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포스코 강판이라는 종목이 많이들 알고 계실 종목이죠. 왜냐하면 지난 그 상승 구간에서 상당히 강력한 임팩트를 남겼던 종목이고, 그래서 저점에서부터 5배 막 이렇게 상승을 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보유를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뒤늦게 매수해서 물린 분도 있을 거예요. 일단 오늘의 상승을 좀 보면서 저는 향후에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양호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 그에 대한 이 투자 모멘텀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투자 모멘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면, 시가총액은 금일 기준으로 4,200억 원의 시가총액이고 코스피에 상장된 순위로는 399위입니다. 그래서 상장 주식 수가 많지가 않아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하죠. 호가창이 굉장히 좀 어지러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현재 외국인 보유 지분이 2.86%인데 최근에 외국인 지분율 높은 회사들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은 흐름 많이 나왔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이 종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비교적. 그리고 지금 이 대주주로는 포스코 회사가 이 회사의 전체 지분의 56.87%를 가지고 있죠. 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그 철강 강판 사업에 대해서 여러가지 생산 라인을 갖추고 있는데, 동사는 국내에 도금 공장 2개 라인, 컬러 공장 4개 라인, 그리고 해외에도 도금 공장이 1개 라인, 컬러 공장 1개 라인으로 총 8개의 생산 라인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드리기에 앞서서 이 주로 하는 어떤 업에 대해서 하고 있냐면, 표면 처리 강판을 제조하는 전문 업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아연 도금 강판, 그리고 알루미늄 도금 강판, 그리고 컬러 강판을 생산해서 가전용, 자동차용, 건축용 자재 등의 수요 산업체와 유통업체에 판매하는 사업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포스코라는 전체 회사의 이 여러가지 생산 부분들이 따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위에 말씀드린 역할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오늘 급등한 이유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향후에도 좋은 흐름 나올 거라고 보고, 이 투자 모멘텀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오늘은 뭐니뭐니 해도 이 실적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기 실적 기준으로 역대급의 영업이익 증가세 확인이 됐고, 향후에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더 지속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첫 번째 투자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분기 실적이 역대급의 증가세 90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죠. 오늘 기사 내용이 나온과 동시에 상당히 강력한 거래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에도 보면 이 지난 3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 3,899억 원, 영업이익 559억 원의 잠정 실적을 기록했다, 이렇게 나왔죠.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924%, 그리고 매출액은 73%, 순이익도 861% 증가한 수치, 이렇게 나왔죠. 이 실적에 대해서 워낙 강력하게 증가세가 확인이 되면서 주가 상승의 급등의 그런 모멘텀으로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지금 이 글로벌 철강의 시황 개선이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 철강에 대해서 굉장히 또 남은 하반기에도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주가 상승의 이런 방향성이 향후에도 더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모멘텀으로 보면, 단순히 철강업은 철강 생산에 대해서만 국한돼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산업과 좀 긴밀히 연결이 될 수 있는지의 부분도 좀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조선업이 발주에 대한 소식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조선업
그래서 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조선업계 그 업종 그 기업들이 고부가 가치 선박을 발주를 한다, 이런 기사 내용 최근에 좀 보셨을 텐데, 이런 글로벌 발주 환경이 호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발주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발주가 늘어나면서 철강 경기 자체도 활성화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전체적으로 철강 경기에 대한 활성화가 기대된다라는 얘기는 뭐 그 철강업 생산을 굳이 포스코 강판에서 하지 않더라도 이 업종 전체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두 번째 투자 모멘텀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요약을 해서 적어드리면, 조선업의 글로벌 발주 환경이 호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초대형 컨테이너선 발주가 늘어나면서 철강 경기도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확산, 뭐 그 철강 조선업에 직접적인 철강을 제공하는 게 꼭 포스코 강판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철강 경기에 대한 낙관적인 낙관적인 기대감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뭐 기사 내용도 보면 이 조선업에 대해서도 쭉 나오면서 올 들어서 유가가 배럴당 $60 이상으로 상승을 하면서 잠잠했던 유조선 및 해양 플랜트 물량이랑 LNG 운반선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이런 수주 물량의 영향을 받아서 철강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조선업계에서 수주 물량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선박 가격 자체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철강업계로서도 희소식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수주량이 늘더라도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경우에는 올 들어서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철강 가격으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적자 경영도 불가피해 줄 수 있기 때문인데, 다행히도 선박의 가격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철강 가격이 변동이 생기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더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글로벌적인 여러가지 산업의 연결고리 안에서 우호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고, 그 부분이 이제 두 번째 투자 모멘텀으로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투자 모멘텀은 지금 제일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는 뉴스 기사 내용 중에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한 얘기 지속적으로 나오죠. 뭐 탄소 중립, ESG 경영, 친환경 경영,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철강업계가 어떻게 보면 탄소 중립에 있어서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지목을 받는 그런 산업이에요. 철강업계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안 좋은 성분들, 그런 것들이 탄소 중립을 함에 있어서 많이 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시장에서 좀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탄소 중립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포스코에서 자체적으로 이 계획을 하고 있는 계획이고, 탄소 중립 프로젝트라는 것은 이 현재 탄소에서 수소로 제조 공정을 전환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말하는 겁니다. 이 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지금은 그런 수밖에 없는 구조로 철강을 생산해내고 있는데, 그것을 향후에 수소로 제조 공정을 전환하겠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제한이 되는데, 그 제한되는 부분에는 당연히 돈이 들어가겠죠. 자본이 들어가겠죠.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생겨나면서 향후에 안정적으로 탄소 중립 프로젝트를 달성할 수 있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또 저는 중장기적인 투자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탄소 중립 프로젝트를 위한 점진적인 친환경 정책 적용으로 향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 지원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한마디로 포스코라는 회사가 철강을 생산해내는 그 과정 중에 탄소 배출을 하지 않고 수소 위주로 제조 공정을 전환할 경우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100% 확신은 아니지만 저의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을 봤을 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뭐 이런 기사 내용도 있어요. 이제 보면은 탄소 제로에 30년간 68조 원이 들어간다, 철강 업계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이고, 이제 이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죠. 탄소에서 수소로 제조 공정을 전환할 경우에 2배에서 2.5배 가량의 원가 상승이 발생을 하는데,
원가 상승은 경쟁력 악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한 포스코는 탄소 발생을 근본적으로 없애려면 현재 석탄을 사용하는 고로 9기를 모두 수소로 환원 제철 공법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50조 원이 넘는 금액이 들어간다고 해요. 이 고로 9기를 전부 수소 환원 제철 공법으로 바꾸려면.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포스코 그 김학동 사장이 탄소 중립을 포함한 친환경 경영에 국내 철강업계 전체적으로 68조 5천억의 비용이 소요될 건데, 이렇게 했을 때 2050년 탄소 중립 달성 목표로 해서 탄소 배출을 2030년에는 20%, 2040년에는 50% 이렇게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계획은 계획이고, 이 밑에 보면 기업도 친환경이 중요하다는 점을 공감하고 있지만 이를 이행하는 데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이를 주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었죠. 앞에 이제 인터뷰 내용을 보면. 근데 이제 이거랑 또 별개로 이런 또 내용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거는 세계 첫 수소 환원제철 포럼 개최를 했었는데, 이 국내에서 무슨 얘기냐면은 수소를 활용한 제철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 내용 보면 전 세계 철강사들이 국내에 모여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 등 탄소 중립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이렇게 나왔죠. 여기 다음에 보면 우리 정부는 수소환원제철 기술 연구 개발에 8천억을 투입, 탄소 중립에 직격탄을 맞을 철강업계 저탄소 공정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라고 나왔습니다. 물론 이 한 가지만 보고 향후에 모든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정부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왜냐하면 철강 산업은 어떻게 보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국가 산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라든지 혹은 자본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런 서포트, 이런 것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시행이 될 거다, 이렇게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일부의 계획을 여기서 또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보통 논의가 있을 때 대부분 우리나라 대표 회사로 참석하는 건 포스코입니다. 포스코. 그래서 이런 정부와의 직접적인 논의가 언제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탄소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수소를 활용한 철강 제조 공법으로 바꿀 때 정부의 지원이 뒤따를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포스코 강판의 투자 모멘텀으로 보자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철강 생산량이 지금 조절이 되고 있죠. 중국에서 친환경 정책을 펼치고 또 환경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탄소 배출이 심한 철강 산업에 대한 규제를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철강 생산량이 조절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의 반사이익이 있었고, 또 동시에 석탄 가격과는 별개로 철광석 가격은 하락을 하면서, 석탄 가격은 최근에 급등을 했죠. 근데 이거랑은 별개로 철광석 가격은 하락을 하면서 가격 부담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점이 어떻게 보면 이익 개선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중국의 철강 생산량 조절로 인한 반사이익이 확인됨과 동시에 석탄 가격과는 별개로 철광석의 가격은 하락하면서 가격 부담에서도 자유로운 점이 이익 개선으로 작용이 됐다. 이게 이제 네 번째 투자 모멘텀으로 확인이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사 내용을 보자면 중국의 감산 정책에 대한 기사 내용이에요. 그래서 철강업계 3분기도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기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내 철강 업계들이 중국 철강 제품 감산과 원자재 가격 하락 등 격 호재를 맞으면서 역대급 실적 예고하고 있다. 2분기에도 실적 좋았고 3분기에도 좋을 거고 4분기에도 좋을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달 중국 247개의 고로의 평균 가동률은 78.69%, 이는 최근 월평균 기준으로 했을 때 2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이달 들어서는 더 떨어졌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는 중국 정부가 하반기부터 철강 생산량 조절에 본격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철강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중국 정부가 지난해
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발표한 탄소 중립 정책을 토대로 올해 생산량을 연간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해를 넘지 않게 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지방 정부에 주문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하려면 올해 하반기 조강 생산량을 지난해 대비 6,400만 톤 줄여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국내 철강 업계에는 반사이익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석탄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철광석 가격이 급락을 하면서 가격 부담이 커지지 않은 부분, 이 부분도 이익 개선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적에 당연히 영향을 바로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5월에 톤당 114달러 수준이었던 강점탄이 이달 1일 기준 390달러를 기록하면서 242% 급등을 했다라고 나왔죠. 근데 이제 같은 기간 동안 또 다른 주요 원료인 철광석 가격은 급락을 했습니다. 톤당 232달러에서 113달러까지 떨어지면서 51% 하락을 했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원가 부담이 실질적으로 커지지가 않은 거예요. 강점탄은 비싸졌는데 철광석 가격은 급락을 했죠. 그래서 원가 부담이 결국에는 비슷해졌기 때문에 국내 유통 가격 역시 큰 변동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톤당 132만원으로 9월 중순 대비 동일한 수준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후판과 냉연 역시 가격 변동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나와서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이익 개선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향후에도 이런 기조가 바로 바뀌지 않을 거라고 또 예측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줄여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포스코 강판 투자 모멘텀은 이 역대급 영업이익 증가세, 그리고 하반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 이어질 거라는 것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재평가 가능성, 그리고 조선업이 덩달아서 발주 환경이 호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특히 고부가 가치 초대형 컨테이너선 발주 늘어나면서 철강 경기도 같이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탄소 중립 때문에 자칫하면 철강 산업이 좀 위축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지원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의 철강 생산량을 조절하면서 반사이익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또 석탄 가격과는 별개로 철광석 가격이 하락하면서 가격 부담에서도 자유로운 점이 이익 개선으로 작용했다. 이 부분들을 통틀어서 이 포스코 강판의 투자 모멘텀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강력한 거래량이 또 확인이 되면서 단번에 무거운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버렸어요. 지금 이 각 저항 구간마다 굉장히 좀 많은 악성 매물대가 있었는데 바로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왔고, 물론 그동안 하락은 좀 컸지만요. 그렇지만서도 여전히 올해 1월달 대비해서는 한 4배 정도 올라있는 가격이라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 오늘의 상승에서는 추세를 되돌렸다라는 것에 의미를 두고 이 종목을 신규로 비중 크게 하시는 거는 저는 권하진 않지만 향후에 하반기까지 분위기가 좋을 거라는 거를 고려를 한다면 지금 오늘 돌파한 이 저항선이 이제부터는 지지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 68,000원, 67,000원에서 8,000원 사이의 가격대, 혹은 오늘 급등이 나왔던 이 5만원 후반대 정도의 가격대부터 해서 이 구간 사이에서 물량을 모아가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6만원 중후반 정도 사이의 가격대가 유지가 될 수 있다라면 그 정도 안에서 물량을 조금씩 모으는 관점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건 괜찮다고 보고, 향후에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당연히 정고점까지에 대해서는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맞춰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강업의 이런 호황이 단번에 이렇게 추세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최근에 조정도 한 4개월가량 있었기 때문에 3-4개월가량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시세를 낼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목표 주가는 따로 크게 잡진 않고 정고점에 대해서 한번 다시 주가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대내적인 상황이니까 그 정도의 가격대를 목표로 하셔서 이 6만원 중반 후반 사이의 가격대에서 물량을 좀 확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외국인이 오늘 많이 팔고 이런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은 이 종목 자체가 시총이 큰 종목이 아니에요. 포스코 이름은 붙었지만 4천억 정도 되는 시총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주체 세력이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아무튼 오늘 수급에서 좀 더 좋은 흐름이 이어져서 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새로 편성하시는 분들에게 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코 강판 리뷰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